광주와 전남 그리고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방정부가 남북교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어서 전남 한평군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축산자원개발부에 대해서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지방정부도 남북교류에 나서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예, 사실 굉장히 이게 지방 정부 남북 교류 관련한 조직도 예전에 상당히 구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이 작은 교류 하해 협력의 역할은 200개가 넘는 지방 정부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나 국방 이런 측면이라든지 거대 담론이라든지 뭐 대규모 사업 이런 부분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국가 간의 관계로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실핏줄과 같은 노력들이 지방 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사례들도 꽤 있었나 보네요. 저도 예전에 평양에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평양 옆에 대동군이라는 곳에 농기계 지원 사업하고 평양 내에 영유아 그 뭐 분유, 우유, 네. 뭐 또 의료 지원 사업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낙농가라든지 또는 이렇게 전문가 지방 정부의 어떤 봉사 단체 또 지방 정부 일정 정도의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북의 많은 네, 어떤 그 지역과 또 교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서로 어떤 그 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 주민들과 작은 교류들이 훨씬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농업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바람인데요. 네, 요즘 우리 농업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4차 산업, 6차 산업 뭔가 좀 그 노동력은 줄이고 고부가가치 K푸드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인력난입니다. 네, 도시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향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발전시켜 나가야 할 농업의 6차 산업화라든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AI와 융합된 그런 농업을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기술력을 북의 어떤 그 노동력과 같이 예전에 개성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네,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이 통하고 네. 고급 인력이고 또 우리 민족 아주 특유한 그 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급여를 한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복지를 엄청나게 더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도 이익이 남고 그런 굉장히 다른 것도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어떤 유리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도 현장에서 겪어보셨으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몸소 또 느끼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다. 네, 그분들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 정부에서 북의 이제 농업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인도적 지원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 특히 식량 같은 경우는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것 통해서 수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생산이 좀 많이 되면 북에 우리 동포들이 정말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좀 이 보내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수급 조절이 되고 북에서는 정말 우리 어떤 그 같은 이 동포들의 어떤 식량난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한번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네. 좋겠다는 거고 통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이 네. 통일 비용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이 굉장히 뭐 우려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근데 실제로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음, 세대가 이제 조금 뭐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이제 예. 통일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비용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불을 해야 하나 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비용 문제가 너무 가다하면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의 문제는
사실 서독과 동독우 과정에서 소 네. 연방이 급격히 해체되고 흡수 통일에도 급격한 통일이 되다 보니까 서독과 동독의 이 경제적 차이, SOC 인프라의 차이 이걸 메꾸다 보니 엄청난 통일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국가가 전혀 지금 급격한 상황이라든지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점차적으로 해야 되고 아마 지금 남북 통일 기금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을 거예요. 오, 네. 예, 전혀 지금 그리고 답보 상태고 그래서 남과 북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통일 비용보다는 그 앞전에 로저스가 하는 그 해에 유명한 저 투자 전문가 그분이 북과 남이 어떤 경제적 교류에 올 수 있는 엄청난 이득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젊은 층들이 통일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또 네.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예, 남과 북의 경제적인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예. 그 간극을 뭐 어떻게 보면은 세금으로 뭐 도와주거나 우리가 뭐 예,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인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 충분히 뭐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보면 북이 굉장히 좀 자존심이 강한 그런 네.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도적 지원도 사실은 거부하고 있어요, 북에서. 북이 지금 거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뭐 그래서 의료나 식량 같은 지금 네. 거의 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 됐건 어떤 교류가 됐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 보고자 하는데 지금 또 이제 우크라 전쟁이라든지 그 러시아하고 관계 네.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뭐 군사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공고화되는 북의 어떤 그 이 정권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북의 정권의 특성상 이 러시아나 중국의 배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그 어떤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비용적 측면에 우리가 어떤 급격한 투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고민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네. 오히려 협력이 된다면 뭔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일단은 협력의 물꼬를 좀 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예. 대북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교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것이 이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 이 북미 간의 네. 예, 어떤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약에 교류가 되고 핵 문제가 어느 정도 네. 해결이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거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남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것일 것 그 같습니다. 화해와 그 평화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예. 참 이렇게 또 열띤 또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네, 시간이 이어서 좀 네. 부족한 안타까움이 자꾸 들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왜냐하면 한 가지 현안이 예.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산자원개발부 이 예. 전남 한평 이전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178만 평이라는 엄청난 부지에 이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거기에 약 200명 정도가 이제 상주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손불면, 신광면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178만 평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제 이주를 해야 되고 보상을 받으면 또 뭐 한 평에 남는 분도 계시고 또 한 평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그 땅이라든지 유입적 어떤 그 인구 유입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평군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이 득이 되는 일이냐 네. 이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앞전에 지금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뭐 업무 보고 부처 업무 보고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내용에 이제 그렇게 농업진흥청에서 청장님께서 단순히 지역민들이 어떤 그 민원성 어떤 그 이전을 해달라 예, 예. 이런 네.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분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네.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어떤 그 님비라든지 과도한 어떤 그 이 요구 이런 네. 측면으로 호도하는 장면이 그 이번 업무 보고에서 나오면서 한평군의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네. 상황은. 어떤 식으로 지금 약간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은 여러 이제 그 이 뭐 또 항의성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네.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나눠봤더니 농업진흥청과 좀 대화를 요구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의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행보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지금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178만 평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이제 기관이 들어오면서 방역대라는 것이 이 축산자본개발부라는 게 그 이 유전자 우월한 유전자 개발을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축산 쪽에 유전자 그렇습니다. 개발을. 예, 예, 네. 예. 축산 관련해서 그래서 방역 지대가 아마 이렇게 형성이 된가 봐요. 그래서 네. 178만 평의 밖으로 3km 정도의 방역 지대가 생겨서 축산 활동을 하는 것을 제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 예. 거리가. 네. 그렇죠. 2천만 평 되니까요. 네. 그 3km 반경으로 하면 그러면 10배 아니겠습니까? 이 소요되는 부지에 비해서. 그리고 거기에 축산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더니 이를테면 한 평에 농지가 한 10만 원을 한다. 네. 그러면 축산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당장 땅값부터 7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한 예. 평이 또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평 하면 또 한우가 유명하듯이. 그렇습니다. 네. 예, 너무 뭐 생고기, 뭐 소고기 막 해가지고 그 비빔밥 거리 막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평 군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당하는 어떤 그 이 정부 대책 사실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그 이 스마트팜이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좀 한평에 좀 더 배려를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뭐 아리백 산단과 연계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희생이 있다면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요구인데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어쩔까 하는 그런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아쉬움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예. 참 저희가 시간이 아, 다 예, 허용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예, 예. 이것도 거의 뭐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얘기를 예, 예. 해봤는데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평 국민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요. 저희는 또 예. 다음 주에 함께 또 예, 예. 하니까요. 네, 예, 그때도 예.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와 함께했고요. 지금 박물관 앞 삼거리 굉장히 많이 혼잡하다고 합니다. 1917번님. 이 구간을 우회하시는 게 좋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